자, 이제 정윤이를 위해서 녹화를 하겠습니다. 정윤이 어디 갔을까 궁금하다. 자, 일단은 우리 대입 파악 지금 하고 있고, 자, 25년 거 6평 24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4번은 우리 제목 문제죠. 제목 또는 이제 주제 찾기 둘 중에 하나인데, 요거 우리 다 맞췄지? 그랬죠? 틀렸어? 몇 번 했어? 3번이요. 3번? 일단 먼저 오답 분석부터 해볼게. 먼저 이 내용부터 정리하고 해볼게. 일단은 소재는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동굴 아티스트잖아. 예술 얘기입니다. 예술 얘기. 소재는 일단은 예술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modeling shadow라고 했습니다. 즉 뭐냐면 그림자 모델링이야. 즉 뭐냐면 그림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런 얘기가 이집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외워왔으니까 그리스에서도 나오고 아테네에서도 나오고 이렇게까지 쭉쭉쭉쭉쭉쭉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자 우리가 제목을 왜 정답이 1번이 되었냐면 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에 대해 그림자 어떤 예술 형태 예술 작품에 있어서 그림자의 여정이라 했는데 자, 프리히스토릭이 선사시대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on world가 뭐냐면 이거 ongoing이라는 뜻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번이 왜 안 되냐면 3번을 그래서 우리가 제목이랑 붙일 때 해석을 모든 단어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 돼요. 자, representing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표현이라는 뜻이야. 그림자를 표현하는 거야. 뭐로써? 자, contemporary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현대야, 현대. 그러니까 현대 미술의 핵심으로서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도 맞고요. 자, 예술이 맞아요. 근데 어디가 틀렸냐면 요게 조금 틀렸어. 지금 우리가 앞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은 역사적인 얘기를 쭉 하고 있거든. 역사적인 얘기. 그러면 지금 현대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과거도 그림자를 표현하기 시작했고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이 현대 부분이 너무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 약간 지엽적이지. 제목치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 선지를 구성하는 방법이 정답 한 개 나눠놓고 정답 해놔놓고 두 개 정도를 뭐냐면 지엽적으로 돼버려요. 지엽적. 너무 포괄을 하거나 너무 좁게 되거나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너무 포괄적이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선지를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정답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또 나머지 두 개는 뭐냐면은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과 무관한 것들을 집어넣습니다. 제목 찾기 할 때 특히나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낚이면 안 된다. 특히 여기 지엽적인 거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정답에서 비껴나가는 경우가 있어. 요건 맞잖아. 요것도 맞잖아. 근데 요거 때문에 틀렸다. 현대 미술의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그림자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게 틀렸던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 다른 것도? 다른 거 맞췄으니까는. 자, 뭐라고 했어? 포트레이얼이 있잖아. 묘사래요. 인간 그림자래. 인간의 그림자. 근데 여기서는 뭐가 틀렸어, 지금? 우리가 그림자가 인간 그림자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전체적인 얘기잖아. 동물의 그림자도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물체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휴먼 때문에 틀린 거야. 이렇게. 이것도 지엽적인 거잖아. 그래서 예술적인 퍼스펙티브. 예술적인 관점이라고 해야죠. 참고로 우리 perspective는 관점 말고 또 무슨 뜻이나요? perspective, 관점 말고 예술과 관련해서 원근법도 있잖아. 그런 표현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4번은 왜 어디가 틀렸어? 왜 선지가 왜 잘못됐을까? 이건 해석하면 뭐야? 주된 어려움이래. 지금 화가들이 페인에서는 그림자를 그리는데 뭐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주된 어려움이 무엇인가 있어요. 그림자를 표현하는데 그림자 화가들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림자를 표현하는 화가들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려움.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죠. 내용과 무관하다고. 내용과 무관하다. 전혀 딴소리 하고 있지.
5번도 볼까? 독특한 관점이래요. 뭐에 있어서? 그림자에 있어서. 자, 어디서부터? 동굴 예술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 로마까지. 요 표현은 맞거든? 근데 지금 그림자에 대해서 독특한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지. 그림자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사적으로 표현해냈잖아. 그래서 독특한 관점, 이 단어가 틀린 거예요. 이것도 전혀 다른 내용이지. 그래서 내용이 없는 내용이다. 어떻게 관점이 다른가, 내용과 관련돼서 없는 내용이야.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참고로 이건 선생님 여정이란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의 흐름을 뭐라고 표현했다? 여정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선지 분석을 해봤고요. 자, 내용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예술에 대해서 했고, 예술 중에서 어떤 것, 그림자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자, 이제 읽으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 자, as far back as라고 있어. 우리가 as far as는 뭐뭐에 관한 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뭐 몇 년 전이라고 하면 되겠죠. 몇 년 전, 뭐뭐 옛날에. 그래서 32,000년 전, 아주 먼 옛날에, 여기서 먼이라고 하면 되겠지. 자, 뭐예요? 선사시대의 동굴 예술가들은 뭐하게 능숙하게 사용했대. modeling shadow를, 그러니까는 모델링 그림자, 뭔가 있나봐. 그런 특수 기법이 있나봐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의 말이라든지, 이건 들소죠, 들소. 들소의 어떤 입체적인 양을 표현한대요. 양을 입체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볼륨은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래요. 자, a few thousand, 수천 년 전에 ago, 뭐하게 고대 이집트와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의 예술은 present, 제시했대요. 무엇을 제시했다고 합니까? 자, 인간의 형태인데 어떤 방식으로? shadow style, 실루엣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실루엣이 뭐예요? 뒤에서 멀리서 보면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그림자 스타일의 실루엣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했죠. 그러나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본격적인 그림자가 뭐냐면 cast shadow라고 합니다. 우리가 cast가 기본적으로 던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투사된다. 우리가 햇빛에 의해서 그림자가 땅에 투사된다 했잖아.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cast shadow라고 합니다. 우리 너네들 그 미술 시간 때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거 있잖아. 입체적으로 그리고 밑에 연필로 사비 연필 하잖아. 그림 그리잖아. 그게 바로 이 캐스트 섀도우를 표현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자, 우리가 이거를 투사 그림자라고 할게요. 투사 그림자는 don't appear in West art. 자, 언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빛이 400년 경에 아테네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not a until B 아시죠? 자, 400년 경쯤에 이제 드디어 투사 그림자가 나타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좀 체크를 할게요. It was only after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가다가 대시 보이시죠? 그러면 자, 원래 이때 가주어 진주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건 뭐예요? 지금 강조구문인 거 아시죠? 형태를 보시면 알겠잖아요. 자, 언제 후에 그 그림자가 설립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if controversial, 논의의 여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은 그게 뭐라고요? 그림자가 표현에 확립됐는데, 자, 일부가 되었다는 거죠. 어떤 표현의 일부에. 자, 된 후에서야 이제 고전적인 작가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예술 그 자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인간 그림자의 한 trace 따라 그리는 걸 말하겠죠. 여기서는 쫓는 거니까요. 즉 뭐냐면 그림자 표현이 이제 정착이 되고 나서야 이제 예술이 시작됐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술에 있어서 그림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딱 읽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아, 그림자가 선사시대부터 시작됐고 지금 쭉쭉쭉 따라오는구나, 여정이 바뀌고 있구나, 생겼구나 라고 이제 그림자가 예술에 있어서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Greek and Romance, 자,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 첫 번째였대. 무엇을? transition, 요 단어 중요한 단어죠. 뭐 변화라는 뜻도 있고요. 또는 뭐야? 뭐 이게 뭐라고 해야지? 진행 상황,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또는 전환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전환이라고 할게요. 자, 뭐로부터의 전환입니까? 자, modeling shadow, 그러니까 투사 그림자에서, 투사가 아니라 모델링 그림자에서 어디로? cast shadow로, 자, 투사 그림자의 전환을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이제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이고, 자, 그리고 뭐예요? a practice. 자, 이는 관행이래요. 우리 practice가 나오면 보통 관행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관습, 관행으로 많이 쓰니까 연습보다. 뭐에 대한 관행이야. 자, imply, 무엇을 암시한다고요? 지속적인 빛에 대한, 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이거 light source가 뭐예요? 광원이라는 뜻이잖아. 광원. 그때 우리 모방이 아니라 나방, 그래. 나방 얘기할 때 배웠죠. right source가 지속적인 어떤 일관된 광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관행이 됐고, 그 다음에 a fixed point of view. 자, 고정된 시점이라는 거야. 고정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뭐에 대한 이해라고요? geometry projection이 되죠. 자, 기하학적인, 그래서는 뭐 투영이라고 하면 되겠죠. 지금 다 그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암시하는 관행이었대요. 그래서 자,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림자, 우리 투사 그림자의 전환이 됐고, 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In fact, 사실상 자,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shadow study, 즉 그림자 연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하이폰으로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죠. 자, the exploration, 자, 뭔가 탐구입니다. 탐구, 그림자의 탐구. 어디에서? 다양한 예술적인 표현에 있어서 탐구를 말하죠. 그거를 shadow study라고 표현했네요. 그것은 has its root, 뿌리가 있대요. 어디에? 고대 아테네부터. 즉 여기까지 읽어도 이제 더 이상 별 읽은 내용이 없습니다. 똑같은 말 하고 있으니까는. 자, 그림자 관련된 우리 예술에 있어서 그림자는 고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이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ever since, 그 이후로 뭐라고 있어요? 그림자를 묘사하는 관행이라고 했죠. 자, 진화했대요.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면 돼요. 뭐와 함께? critical analysis of that. 자, 그것에 관해서 뭐라고요? 비판적인 분석과 함께. 그리고 또 뭐로서? 예술가와 어떤 theoreticians라고 되어 있죠. 자, 분석 또는 이론가들. 근데 그 이론가들이 뭐 했다는 거야? have engaged in, 어디에 계속 참여했다는 거야? ongoing, 계속적인 논쟁이라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그림자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 예술에 있어서 그림자 표현이 중요하고요.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림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그림자의 여정, 이렇게 표현한 게 1번이 맞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두 번째 거. 자, 25년 9월 평가원, 작년 24번 문제죠. 고3 거 우리 평가원 문제. 자, 이거는 다 맞췄나요? 이거는 좀 사실적인 글이라서 상대적인 좀 쉬웠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어제가 아니라 다 맞췄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재는 뭐냐면은 디자인이야. 특히나 사무실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고, 자, 발전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표현이 있습니다. 자, 직선적으로 진보했다고 말이 나와요. 직선적인 진보. 요 말은 뭐냐면, 자, 어떤 A가 있으면 A가 B로 바뀌면서 또 C로 바뀌고 계속 바뀌는 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이게 사무실 디자인은 직선적으로 계속 과거 때부터 바뀐 게 아니라, 요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반대말로 순환적인 변환이라고 했어. 순환적으로 변환한다고 합니다. 즉 60년대에는 A를 쓰다가 그 다음에 1980년부터는 B로 쓰다가 다시 최근에 2000년도에 다시 A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 특히나 디자인에 있어서 돌고 돈다 이 말이야. 순환된다. 그래서 그 예시가 뭐였지? 바로 지금 말한 게 특히나 개방형 사무실이었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몇 년도라고 돼 있네요. 40년도라고 돼 있나? 40년도 때는 뭘 쓴 데 있어? 개방형 사무실을 쓰다가 그 다음에 80년도 때 뭐라고? 우리 파티션이라고 하죠. 파티션이 뭐야? 딱딱 구역 나누는 거잖아. 그래서 그때는 조금 되게 폐쇄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큐빅이 뭐냐면 이렇게 좁은 사무실에 이게 따닥따닥 미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그럼 누구 사무실에 들어가면은 거기만 딱 있고 사람 아무도 안 보여.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거야. 그러다가 요즘 바뀐 게 다시 어떻게 된다? 개방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SG도 지금 봐봐. 저기 다 개방형이잖아. 사무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돌고 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답이 되면 일단은 소재는 오피스 디자인이 될 거고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go around겠죠. go around. 돌고 돈다는 거야. 자, 무엇이 돌고 다시 come around. 돌고 도나요?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4번이 될 거고 이것도 짧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좀 빠르게. 자, there are good reason. 좋은 이유가 있대요. 왜 오픈 개방형 사무실 계획이 currency가 이게 원래 뜻이 흐름이란 뜻이거든요. 흐름이란 뜻도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은 화폐란 뜻도 있죠. 경향이란 뜻도 있습니다. 경향.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여기서 인기가 되겠지. 자, 그래서 왜 그 오픈형 사무실 계획이 have gained 인기를 얻었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이유들이 있었다 이런 거야. 하지만은 오픈형 사무실이 아마도 항상 선택되는 그런 계획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대신에 right plan 올바른 계획이 뭐인 것 같다고요? To be building a culture of change. 그러니까는 계속 변한다고요. 올바른 계획은 뭐라고요? 계속 변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무슨 뚱짠지 같은 소리야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 갑자기 무슨 사무실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 봐봐. 변화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 올바른 계획이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 뚱딴지 같은 소리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요런 거에 낚여가지고 주제 파악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무슨 변화 얘기인가? 변화의 문화 얘기인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일단 계속 읽어보면 돼. 또 다음 문장도 읽어봐요. 다음 문장도 고3의 특징이야. 지나치게 엄격한 rigid는 엄격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엄격한 습관과 관습이래요.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할지로야. 아무리 잘 고려되거나 잘 의도되더라도 엄격한 습관과 관행은 기존의 진보를 위협한대요. 지금 소재가 선생님이 이거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 진보를 위협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못 이해를 하면은 진짜 완전 산으로 간다. 산으로 간다. 자, 이제 크루셜. 그래서 잘 잡아야 돼.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두세 문장 읽으면서 잘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자, 크루셜 뭐야? 중요한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take away. 이 표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핵심 교훈이라는 뜻이 알아둬야 돼요. 교훈 또는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뭐로부터? analyze office plan.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 계획을 분석하는 거야. over time.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은 이제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계속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왜 그랬냐면은
관행 계속 굳어 있는 거는 좋지가 못하다. 디자인에 있어서 뭔가 변화가 좋다 이런 말인 거야. 아무리 엄격한 습관이라도 관행이라도 좋은 거라도 그게 엄격하거나 굳어 있으면은 진보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말은 사무실의 디자인은 바뀔 수 있다. 그게 좋은 현상이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야. 지금 계속 사무실의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한번 주제 문장으로도 볼 수 있겠죠. 주제 일부분이라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자면은, 자, 뭐일지도 모른다고요? straight line. 자, 직선적인 진보라는 말이, 굳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straight line은 line으로 progress. 진보의 일직선. 그래서, 잠깐만, 선생님 잘못 말했다. 굳어있다는 게 아니라, 진보에 있어서 일직선으로 나간다는 말이, 굳어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직선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A라는 디자인이 B로 바뀌고, 다시 C, D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 있지도 모른대요. 자, 그러나 그것은 myth, 즉 근거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또는 미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myth는 근거 없는 믿음이다. 즉 디자인의 진보가 직선적인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밑에가 이제 핵심 문장입니다. 또 자, surveying office space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사무실 공간을 조사하는 거예요. 지난 8년 동안에 8년이 아니라 80년 동안에.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일종의 반복되는 순환이라는 거야. 결국 그러니까 디자인이 계속 반복된다 이런 거야. 사무실의 디자인은 계속 반복된다.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이게 주제 문장이죠. 여기서는. 그래서부터 이제 설명하는 게 1940년도에서 이제 자, 현대 사무실의 공간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Circle back around. 자, 돌고 돈대요. 똑같은 스타일로. 무엇을 통해서? 1980년대는 뭐라고요? 파티션. 자, 즉 아주 폐쇄되고 큐빅 그런 것들. 그런 형태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색깔 그 기술이라든지 색깔이 아마도 다르지만은 1940년도에서 2000년도 계획은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write down 자, to 우리가 기둥이라는 뜻이야. to the pillar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기둥이라는 뜻이고요. 자, 뭐를 따라서 running down을 뭐뭐를 따라서야. 자, 중앙을 따라서 늘어선 기둥의 write down. 그래서 뭐 이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르기까지 즉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세부적인 색깔이라든지 기술이 조금 다르지만은 결국은 1940년대 2000년대의 사무실 디자인의 계획은 비슷하다. 요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이제 중심장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표현 자, what go around comes around는 돌고 돈다. 유행은 돌고 돈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요. 오늘의 마지막. 자, currency 외워주세요. 그래서 뭐 통용된다, 화폐라는 뜻도 있고 유행, 흐름이라는 뜻도 있고요. 유행이라는 뜻입니다. 유행.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이거 조금 어려웠죠? 이거는. 그때 누가 틀렸었지, 이거? 이 문제. 맞췄나요? 맞췄고, 소연이도 고쳤다고 했죠, 이거? 이게 왜 어려웠냐면은, 이거 수능 문제지. 그치. 선생님도 봤을 때 어렵더라고. 자, resonate, 이게 뭐냐면, 공명하다야. 공명하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 소연아, 뭐야? 공명하다가? 맞아. 잘 안 해. 그래서 공명하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우리 셀피가 뭔지 알지? 우리 셀프 카메라를 말하는 거야. 그 스스로 이제 얼굴을 찍는 거. 얼굴 찍는데 왜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래서 우리가 셀피가 여기서는 널리 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비유적인 의미죠. 공명하다가 그러니까 셀피가 유행한다 이런 말을 쓰면 될 텐데 자, 셀피가 공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명하다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단지 not because 새로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은 뭐라고요? 표현하고 그리고 발전시키고요, 확장시키고요, 그리고 intensify 강화한대요. 무엇에 대해서 self-portrait 즉 자화상에 대한 역사라는 거야. 한마디로 여기서 벌써 주제 문장이 나왔죠.
셀피는 뭐와 관련돼 있다? 자화상의 한 역사이다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쭉 읽어보면은 계속 그렇게 셀피가 어떻게 발전됐고 어떻게 발전됐고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좀 많이 틀리는 게 지금 대입학의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나는 거기에 찬성해 반대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그 주제에 대해서 자 이렇게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반드시 단어 하나하나를 잘 신경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먼저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셀피가 뭐야? 우리의 자아상의 역사적인 발전이다. 그냥 자아상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밖에 없어. 그런데 그거를 이제 몇 개의 단어에 꽂혀가지고 다른 그 정답을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오답 분석부터 해볼게. 첫 번째 뭐라고 있어요? 셀피가 temporary 뭐야? temporary 이게 무슨 뜻이지? 일시적인 유행인가요? 반대말하고 있지. 유행일 뿐인가 했어. 그래서 지금 셀피가 자화상의 역사라서 지금 계속 발전해오고 있다는데 이렇게 물론 질문을 던지면 안 되겠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거는 비판하는 글이잖아. 그거 셀피 일시적인 유행 아니야? 이런 비판 형태의 말이잖아. 이게 자체가 벌써 가치 판단이 들어간 거야. 일시적인 유행이란 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즉 관점도 다르고요. 그래서 일단은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가 일단 첫 번째 가치 판단이 들어갔고 두 번째는 전혀 다른 얘기하고 있죠. 역사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관점이라고 우리가 자화상의 역사라는 말하고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안 되고. 자, 2번 환상, fantasy. 환상인가 실제인가 있어요. 너의 셀피가 실제 너랑 당신 진짜가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거는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지. 우리가 그 주민등록증 할 때 사진 찍을 때 다 지금 AI 가지고 사진을 변형을 해서 제출하는데 다 발열시키고 있대. 너의 얼굴이 아니라고.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야. 그런 소재도 나중에 글이 나오겠지. 그러니까는 지금 자 환상인가 현실인가 환상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없어. 내용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전혀. 세 번째, 셀피. 요거 맞아. 자, 요게 소재야. 그 다음에 콜론 표시 잘했네요. 자, symbol 무슨 뜻이야? 아마 이거 그 정윤이는 3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글로벌 컬처라고 했잖아요. 자, 세계적인 문화의 자기 중심적이라 했어. 세계의 문화의 상징이 되고 있다. 물론 셀피가 과거부터 자화상의 역사로서 지금 또 많이 사용하고 있다 맞는데 요게 틀렸어요. self-oriented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야. 자기 중심적 문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 표현이 잘못됐다. 그래서 자 요거는 내용이 없는 내용에도 있고 3번 같은 거를 절대 선택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단어를 잘 봐야 돼. 이런 거에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은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이거 지금 자화상의 끝 종말이라는 뜻이야?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죠. 반대되는 내용. 지금 또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 오늘날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말이다 이런 표현은 전혀 맞지 않고요. 자, 셀피 뭐야? Latest innovation 혁신이라고 했잖아요. 혁신. 자, 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우리 자신을 표현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화상이잖아. 자화상. 그래서 최근에까지 혁신되고 있다. 최근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역사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자 지금 또 오늘날도 이용하고 있다. 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문 분석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거 선지 해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셀피는 공명한다가 뭐야 널리 퍼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널리 퍼진다 즉 뭐 유행한다 이런 뜻이겠죠. 뭐 때문이 아니라 단지 새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자화상의 역사에 있어서 표현하고 발달시키고 확장시키고 그리고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셀피가 중요하다.
자, self-portrait 자화상은 보여줬대요.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그 사람이 그 묘사되는 그 사람의 지위까지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위 또는 신분 이렇게 해도 되겠죠. In this sense 이런 의미에서 자 우리가 have come to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come to는 하게 되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미지를 부르게 된 것은 이미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자 하이폰 나오면 부연 설명이죠. 그게 뭐라 우리 자신의 이미지라고 부르는 그 이미지가 인터페이스라고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여기서는 뭔가 접점이라는 뜻이야. 만나는 접점. 뭐와 뭐의 접점이 되겠습니까? 자, 방식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는 we think를 이렇게 삽입으로 보시고 자, 우리가 보는 방식이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는 방식과 또 뭐 하는 방식이야?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그런 보는 방식과의 접점이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셀카 찍으면 뭐야? 나 이렇게 생겼네? 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셀카를 찍어서 사진에 보이는 그 투영되는 그 이미지 자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셀카를 찍으면서 나 이렇게 생겼구나. 나 왜 이렇게 코가 못생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과의 접점이 바로 뭐라고? 그게 바로 셀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is the first 처음이고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뭐예요? 글로벌적인 어떤 시각적인 문화의 대상이 된다. 이제 여기서 글로벌이라는 말이 나오긴 하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셀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셀피는 묘사한데요. 무엇을 묘사했어? 어떤 드라마인데 우리 자신의 일상적인 퍼포먼스 연기의 드라마 우리 자신의 연기의 드라마라고 할게요. 그런데 뭐라고 있어요? intense 긴장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셀카 찍으면서 우리 일상을 찍잖아. 그러니까 그게 드라마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일단은 우리 자신의 일상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또 뭔가 긴장 속에서 어떤 긴장이라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 내면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감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y or may not be expressed as we wish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표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림 셀카 안에 우리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의 그 슬픔이 그대로 표현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남들이 봤을 때는 예쁘네. 그냥 배경화면 예쁘네.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그런 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긴장 속에서 일종의 드라마처럼 표현된다. 이런 게 있는 거야. 셀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셀프, 자화상의 확장이라고 했죠. 확장의 단계에서 점점 more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묘사한다,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셀카를 찍으면서 일상생활도 공유하고, 감정도 공유하고, 자기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 그게 익스펜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셀카의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현재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현상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다 나쁘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이라든지 도시적이라든지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다수는 다시 rewo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재해석한다라고 해야겠죠. 뭐에 대한 재해석? 셀카가 아니라 우리 자화상의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셀피는 자화상의 역사적인 현재 진행형이다. 계속되고 있다. 그런 말이거든. 그러니까는 계속되고 있다.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지속적인 최신 혁신이라는 말이 지금 또 계속되고 있다. 재해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문장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지. 요게 주제 문장이 될 수 있고 이제 요지 문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rework the history of self-portrait에서 이렇게 뽑을 수 있겠네.
뭐 하기 위해서? 셀피가 우리의 첫 번째 시각적인 시그니처. 자, 뭐예요? 서명. 우리 새로운 시대의 서명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해서 셀피는 새로운 시대의 뭐 상징이 된다. 뭐 혁신이 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